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오늘의 3분 주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에 대한 시황, 그리고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테마와 일정들로 우리가 익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황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이제 파월 총리의 입에 또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대로 뭐 특별한 것들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뭐 얼마나 큰 이슈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해줄까, 어떻게 좀 기대 반 걱정 반을 좀 하고 있었는데, 잭슨홀 미팅은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라고 보는 이런 시선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3%, 0.94% 정도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잠깐 갔었다가 다시 또 플러스권으로 만들었었던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9월 시장, 제가 이제 예상한 대로 8월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9월 시장은 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한 달 시장이 내리 하락장일 경우에 보통 다음 달에 반등 나오는 확률이 78%가 넘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그래서 일단 확률 높은 거에 우린 베팅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9월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좀 단기 반등장이 좀 시원하게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면 반일 감정 거세진 중국, 불매운동 확산에 단체 관광도 취소되나?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도 좀 뭐 사재기부터 시작해서 뭐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국도 굉장히 심합니다. 예, 중국은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좀 싫어하지만 중국은 이제 일본을 가장 싫어해요. 보통 이제 설문조사 제가 최근에 했던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자, 일본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았더라고요.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반영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 24일 예전에 이제 단체 관광객을 다 열어줬는데 지금 이것마저도 다 취소하겠다, 이런 운동들, 캠페인들이 각국에서 지금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화장품 뭐 유명한 것들 뭐 SK2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 공유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매출이 크게 이제 감소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관련주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화장품이 있겠죠. 그래서 국내사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일본 불매 운동이긴 하지만 국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영향을 같이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게 될 경우 그 랠리가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화장품 관련주 본능, 뭐 코리아나 황금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부터 시작해서 실적주로는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랠리들이 조금 더 갈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해요. 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크게 조정받고 간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테마가 되겠지만 서서히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들어온다, 그때가 기회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권 잘 유지하면서 한 종목이 올라갈 때 아니고 전체적인 테마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를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단체 관광객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관련된 뭐 면세점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도 되겠고,
면세점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글로벌 텍스프리와 같은 이런 텍스 리펀 관련된 회사들도 같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여행, 항공 이런 것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상 이러다 보니까 애국 관련된 테마도 같이 움직였어요. 막 모나미 이런 것들, 신성통상 이런 것들,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오래 가긴 좀 어려워 보인다. 그죠? 오래 가긴 좀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주들로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좀 기대감으로 인한 이런 테마들이 좀 움직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체 있는 테마로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압박에도 폴란드가 한국 원전 승인 절차를 돌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아직 원전 관련된 종목에 시세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단독으로 뉴스 나온 부분인데, 윤 정부가 첫 SMR 수주가 가시권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SMR은 아시겠지만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죠? 옛날처럼 이제 대규모 플랜트식으로 원전을 짓는 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시대로 뭐 2040년 이후에는 많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의견들이 많죠. 빌 게이츠 회사도 이런 곳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SK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크게 하는 건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도 이제 SMR 관련해서 계속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미국 본토에서 이제 최대 4조 원 가량이 되는 첫 SMR 수주가 지금 현대건설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단독 뉴스의 경우에는 보통 아닌 경우도 좀 있어서 현대건설 쪽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SMR 관련된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들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압박에도 폴란드 한국 원전 승인 절차를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폴란드가 눈치 보고 있었어요. 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 쪽에서 지금 이거 우리 지금 소송 걸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 지금 이렇게 실제로 지금 발주를 넣고 있다고? 지금 이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눈치 보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폴란드가 에너지 자립 정책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원전을 수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계속 보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행정부 쪽을 지금 진행을 해서 행정소송까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 비용까지 낼 생각으로 지금 승인 절차를 돌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대다수의 관련한 특허 기술들은 웨스팅하우스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랜트 기술은 진짜 한국만큼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플랜트 시공. 그래서 요거를 다 한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이제 로열티를 많이 수령을 하겠지만 플랜트 시공 관련된 이익은 다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주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테마주 관점으로 움직이는 건 뭐가 있습니까? 보통 우진, 우리기술, G2파워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이 3사가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방송 제가 확인하신 분들은 끝나고서 그냥 잡아드린 종목만 딱딱딱딱 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관심주로 올려드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실제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 있긴 합니다. 주봉과 일봉 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대형주도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좋은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테마 관점으로 우진, 우리기술, G2파워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차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쪽이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대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테마주, 지금 우진, 우리기술, G2파워 같은 경우는 실제로 SMR 관련주로 엮인 적이 최소 한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 뉴스까지 제가 찾아서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한화가 차세대 협동 로봇 내달 출시한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기점으로 계속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주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8월 달에 워낙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자, 결국은 4대 그룹이 뭐 새 성장축으로 다 로봇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자,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인건비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하다못해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인데, 합작회사긴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인건비를 최소 20% 정도로 올려줬다라고 해요. 자, 로봇은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들은 로봇 자동화 기술을 토대로 인건비를 대량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도 인건비 올리는 게 다 좋아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대기업들이 점차 빠르게 자동화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일자리 자체가 거의 많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일자리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익률이 좋아지는 이런 대기업군들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배당 수익이든 그리고 자본소득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전망이 좋습니다. 그죠? 여기는 뭔가 변화가 돼요. 제조업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부동산은 아직 혁신이라고 불러일으킬 만큼 큰 메리트를 갖기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아파트를 뭐 얼마나 더 저기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하나로보틱스가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공작기계 전시회에서 제품을 공개하고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슈화가 될 여지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0월 달까지 또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 역시나 로봇주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SPG, 해성 TPC,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까지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뭐 로봇 관련된 종목, 관심 종목이라고 한다면 계속 비슷한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조하셔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또 수익 실현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토대로 지금 일주일간 좀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로봇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성공 투자를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